왜 하필 또 같은 암입니까? 왜 하필 또 폐암이란 말입니까? 이정우는 병실에서 절규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모두 같은 병으로 저를 떠나가는 겁니까? 15년 전 첫 아내를 앗아간 그 지독한 폐암이 황혼에 만난 김은주마저 데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축복이었어요. 70살 노년에 2번이나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한 남자의 지독한 비극. 이 이야기는 2번의 상실 속에서 피어난 가혹한 운명에 맞선 마지막 사랑과 치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오후 서울 시내 한 문화센터 앞 벤치에 이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된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정우는 은퇴 후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바쁨 속에 감춰두었던 외로움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예 수강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권해서 등록한 취미 강좌였어요.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사실 정우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갈고 붓을 들 때마다 떠오르는 건 15년 전 세상을 떠난 첫 아내의 모습이었죠. 아내는 서예를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암 투병 중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붓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서예 수업 들으러 오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여성이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우와 똑같은 서예 수강증을 들고 있었죠. 아, 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봅니다. 아직 수업 시작까지 30분이나 남았네요. 정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일찍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꾸 시간을 앞당기게 되더라고요. 여성이 정우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공감대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이 첫 수업이라 좀 긴장되네요. 이정우입니다. 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딸아이가 취미생활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실 붓을 잡아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주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했어요. 정우는 건축회사를 경영하다 5년 전 은퇴했다고 말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소개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퇴 후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하던데 저는 도무지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죠. 저도 그래요. 제2의 인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가는 느낌이랄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우는 은주가 자신과 비슷한 무게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법이죠. 은주의 눈 속에도 정우와 같은 공허함이 어려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지하철역까지는 10분 정도의 거리였죠. 가로수길을 걷는 동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는 놀랐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드러내다니. 하지만 동시에 정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공감이 되었죠. 저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대부분 골프나 등산을 다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흥미가 없어서요. 정우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오갔어요. 같은 무게의 고독을 짊어진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이죠.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때도 뵐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정우가 가볍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오랜 시간 혼자였던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지닌 사람을 금방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은주의 온화한 미소와 쓸쓸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우는 베란다로 나가 가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여보, 이제 괜찮은 걸까요? 당신을 보낸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어요. 정우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첫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죠. 바람이 불어와 정우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우는 오늘 느낀 묘한 설렘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은주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죠. 오늘 만난 정우라는 사람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상실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황혼의 두 사람에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간 정우와 은주는 서예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전후로 짧은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찻집은 어느새 두 사람의 아지트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 찻집 창가 자리에 앉은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은주의 물음에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은주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렸어요.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15년 전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으니까 한창 일할 때였죠. 병원과 회사를 오가느라 정신 없었는데 정작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남은 건 후회뿐이더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정우의 손을 덮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더니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죠. 이별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했어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상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처음에는 정말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학교에 나가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빈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죠.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우가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찻집 직원이 마감 시간이라며 양해를 구할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서예 수업이 없는 날에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녔어요. 정우는 은주와 함께 있을 때 15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로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정우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정우가 은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죠.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은주 씨를 만나기 전에는 남은 인생이 그냥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우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은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5년간 혼자 살았던 그 집이었죠.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리를 좀 했는데도 여전히 어수선하네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라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깔끔한데요. 정우 씨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은주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우와 첫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은주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의 첫 아내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우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정우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저는 당신의 과거를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현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은주의 말에 정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은주를 끌어안았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정우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은주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우가 직접 만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죠.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은주의 물음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딸아이에게 곧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주 씨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은주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는 딸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38살의 직장인으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정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빠,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며 급하게 부르셨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단다. 좋은 분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정말요? 아빠,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수진의 반응에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문화센터서의 수업에서 만났어. 김은주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나랑 비슷한 처지셨단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지. 정우가 은주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꼭 한번 뵙고 싶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랑 같이 올 수 있겠니? 당연하죠.
아빠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이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첫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딸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며칠 후 은주도 자신의 아들 민호에게 정우를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41살의 회사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우의 진중한 태도와 어머니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죠. 어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시더라고요. 이정우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민호가 정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은주 선생님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는 안심했습니다. 두 가족의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정우와 은주는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송이들이 아름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정우의 진지한 표정에 은주도 긴장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분입니다.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재혼해 주시겠습니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야말로 정우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황혼의 프로포즈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사됐죠. 정우와 은주는 봄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가족들만 모여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나이도 있었기에 요란스러운 건 원하지 않았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우는 마치 젊은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은주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하루하루가 설렜죠.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정우의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보러 나갔습니다. 은주가 이사 온 후 함께 쓸 가구를 고르기 위해서였죠.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침대며 소파며 하나하나 고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이 소파 어때요? 색깔도 예쁘고 앉았을 때 편안한 것 같은데. 은주가 베이지색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딱 좋겠어요. 정우가 은주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죠. 가구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신혼부부시죠? 네, 곧 결혼합니다. 정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정우와 은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정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5년간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은주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정우는 서랍에서 첫 아내의 사진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꺼내보는 사진이었죠.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을 잊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정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은주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 동료 교사들이었어요. 은주가 재혼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은주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 한 친구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정말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은주가 눈가를 적시며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은주의 새로운 시작도 봄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정우와 은주는 약속한 대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모인 자리였지만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죠. 은주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정우는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혼식 후 은주는 정우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두 사람의 집이었죠. 함께 고른 가구들이 놓인 거실에서 은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실감했어요. 정우는 은주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옷장 절반을 비워주고 욕실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은주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뒤에서 은주를 안으며 대답했죠. 그렇죠. 이제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나이와 상관없었어요.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은주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고 은주는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표정을 찌푸렸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이러네요. 은주가 손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신경이 쓰였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주는 가끔씩 어지럼증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갔어요. 은주 씨 괜찮아요? 어지러워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죠. 오늘 당장 병원 갑시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요. 정우의 간곡한 부탁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우에게 지옥 같았어요. 일주일 후 진료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즉 폐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었죠. 폐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죠. 진료실을 나온 정우와 은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우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1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첫 아내도 폐암이었습니다.
똑같은 폐암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주는 침실로 들어갔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두 손으로 감싸며 절규했어요. 왜죠? 왜 하필 또 폐암인 겁니까?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런 병에 걸리는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 전 첫 아내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던 날들,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아내를 지켜보던 무력감, 그리고 결국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 처참한 순간들이 정우는 자신이 저주받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만 같았죠. 은주와 만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침실에서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정우를 또다시 상실의 고통 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고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지 못한 채 앉아있는 정우를 발견했죠.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우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정우 옆에 앉았어요. 정우 씨, 저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도 저도. 정우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포기하지 말아요. 은주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에도 똑같이 다짐했었죠. 하지만 결국 첫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이제 다시 시작된 고통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집안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었지만 정우와 은주에게 봄은 오지 않았어요. 병원 진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우는 거실과 침실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결혼한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은주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정우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정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은주가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은주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지면 당신은 덜 아플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짐이라니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우 씨도 알잖아요. 15년 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저는 당신이 또다시 그 고통을 겪는 걸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나아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병마와 맞서 싸워요.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정우가 은주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은주는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은주는 정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꼭 이겨낼 수 있어요. 정우가 은주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올까요? 그날부터 은주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실에서 항암제를 맞는 은주를 보며 정우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첫 아내도 저 의자에 앉아 항암제를 맞았었죠. 똑같은 병원, 똑같은 치료실,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고통스러운 게 역력했죠. 많이 아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은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온몸이 화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정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곧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구역질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정우는 은주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은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수건을 적셔 은주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또 토했어요. 정우는 밤새 은주 곁을 지켰죠.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은주의 상태는 악화됐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주는 거울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하다니.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주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정우가 은주를 꼭 안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우가 은주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정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은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암세포가 전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의사는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은주를 간호했어요. 은주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밤새 은주 옆을 지키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정우 자신도 지쳐갔지만 은주 앞에서는 강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죽만 겨우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냄비 속 죽을 저으며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전에도 이렇게 첫 아내를 위해 죽을 끓였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왜 하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겁니까? 정우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우는 눈물을 닦고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은주에게 가져다 줘야 했으니까요. 침실에 들어가니 은주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주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고마워요. 은주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에요. 정우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침대에 누웠죠. 정우는 은주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 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 혼자 고생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짐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정우가 은주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무력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15년 전 첫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은주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잠들었지만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제발 이번만은 다른 결과가 오게 해주세요. 은주를 살려주세요. 정우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죠. 정우는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긴 밤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 6층 병실에 은주가 누워 있었고 정우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실을 지켰죠. 정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은주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밝았지만 병실 안은 어둡고 무거웠죠. 은주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고 가끔씩만 눈을 떴습니다. 체중은 이제 40kg도 채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우가 급히 몸을 일으켜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깨셨어요? 물 좀 드릴까요? 정우가 물컵을 들며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었죠. 정우 씨, 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우 씨는 알잖아요. 저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우는 복도로 나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이정우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암세포가 너무 빠르게 전이되고 있고 더 이상 항암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화 치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의사는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간간히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10년 전에도 이 복도를 수없이 오갔었습니다. 첫 아내가 입원했을 때였죠. 똑같은 병원, 똑같은 복도, 똑같은 냄새였어요. 정우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아내의 마지막 순간, 병실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장례식장의 풍경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왜입니까?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정우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정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제가 저주받은 겁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겁니까? 정우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은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은주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은주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건 아닐까요? 정우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은주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주가 깨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정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 계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정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주 옆 의자에 앉으며 손을 잡았죠. 정우 씨 손에서 피가 나요. 어디 다쳤어요? 은주가 정우의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벽에 살짝 부딪혔어요. 정우가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은주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많이 힘들죠? 저 때문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우가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정우를 잘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모두 알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잠들었고 정우는 의자에 앉아 은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죠. 갑자기 은주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정우가 급히 일어나 은주를 붙잡았어요. 은주 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은주가 고통스러워하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은주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서야 은주는 겨우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정우는 수건으로 은주의 땀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죠. 왜 하필 또 같은 암입니까? 왜 하필 또 폐암이란 말입니까? 정우가 참았던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은주가 힘없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모두 같은 병으로 저를 떠나가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10년간 쌓여온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저주받은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예요. 은주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정우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아니에요. 정우 씨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순간순간이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은주의 말에 정우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은주는 정우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도 당신과 결혼한 것도 모든 게 감사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가 은주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조용히 지나갔고 달빛은 여전히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의 잔인함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은주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은주 곁을 지켰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딸 수진이 병원에 찾아와 아버지를 집에 데려가려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러시다가 아빠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발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완강했죠. 난 괜찮단다. 은주 씨 곁에 있어야 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은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은주는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손을 뻗어 정우의 손을 만졌습니다. 정우 씨. 은주의 가는 목소리에 정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깨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정우가 급히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었죠.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고 입맞춤했어요. 사랑해요, 정우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정우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정우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의 아들 민호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죠.
병실에는 정우와 민호 그리고 수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민호가 은주의 다른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은주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은주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죠. 정우 씨, 저 먼저 갈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생명 유지 장치의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은주 씨, 은주 씨. 정우가 은주를 흔들며 외쳤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의 말과 함께 병실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은주를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인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영정 속 은주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정우는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저 은주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10년 전 첫 아내의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장례식장, 똑같은 국화향기, 똑같은 슬픔이었어요. 밤이 되자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우와 가족들만 남았어요.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다. 마지막 밤이잖니. 은주 씨 곁에 있어야지. 정우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정우는 영구차 뒤를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정우를 붙잡고 차에 태웠죠. 화장장에서 은주의 마지막을 지켜본 정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은주가 이렇게 조그만 함 안에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납골당에 은주의 유골함을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빈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은주의 흔적들이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죠. 거실 소파에는 은주가 좋아하던 쿠션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은주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은주가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정우는 책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은주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은주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은주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우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정우의 절규가 빈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정막만이 흘렀죠. 며칠간 정우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정우는 손도 대지 않았죠. 아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은주 이모님도 이런 모습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 울며 말했지만 정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상실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두 번째 상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정우를 무너뜨렸어요. 정우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확신했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은주의 사진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우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은주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수진이 매일 찾아왔지만 정우는 딸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은주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옷장을 열자 은주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정우는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가 입던 옷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났어요. 옷을 정리하던 중 정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석함 정도 크기의 하얀 상자였죠. 정우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우 앞이라고 은주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은주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사랑하는 정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제가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 저를 만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외로운 황혼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제게는 기적 같았어요.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제가 당신에게 또다시 상실의 고통을 안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 겪게 만들다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정우 씨, 부디 제가 당신에게 남긴 게 고통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를 만난 시간들이 당신에게 고통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을 잡고 걸었던 산책길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남은 삶을 채워주는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정우 씨,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사랑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든 게 감사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도 후회하지 마세요. 저를 만난 것을, 저를 사랑한 것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2번이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은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걸 알았죠. 정우 씨, 부디 살아주세요. 저 때문에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살아가 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정우 씨.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은주가. 정우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 씨, 제 목소리 들리나요? 편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도 남깁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살던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는데 당신이 제 곁에 와주었죠.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나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우 씨, 저를 보내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부디 일어서 주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15년간 혼자 견뎌온 당신이니까요. 이번에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우리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정우는 녹음기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기억나시죠?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함께 서예 수업 들었던 것도, 처음 만났을 때 문화센터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도.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보물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정우 씨, 저를 위해 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울지는 마세요. 저는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녹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우 씨. 제 인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편히 쉴게요.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 내 사랑.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은주의 마지막 말들이 정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한 달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정우는 은주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을 잡고 행복해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었죠. 비록 짧았지만 은주와 함께한 시간은 정우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알려준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정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고독 속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은주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며칠 후 정우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어요. 은주의 유골함 앞에 섰죠. 은주 씨, 편지와 녹음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가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잘 살아갈게요. 2번의 상실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일어서겠습니다. 당신과 첫 아내가 제게 남겨준 사랑의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요. 정우는 은주에게 국화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납골 땅을 나온 정우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와 처음 프로포즈를 했던 그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정우는 은주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석양을 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은주 씨,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게 남긴 건 슬픔만이 아니라는 걸. 사랑도 행복도 살아갈 이유도 함께 남겨주셨죠. 정우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거예요. 정우는 그 사실을 깨달았죠. 상실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발걸음은 한 달 전보다 가벼웠어요.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은주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제 이 편지는 정우가 힘들 때마다 꺼내볼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정우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죠. 정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정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죠. 2번의 상실을 겪은 정우였지만 이제는 그 상실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